충주시로 54권 중종 20년 6월 16일 갑진 세 번째 기사 1525년 명가정 4년 정교하였다. 문에다 화살 쏜 사람을 집책할 만한 단서가 없으니 쏜 화살을 가져다 주며 화살에다가 쓴 6글자를 종이에다가 쓰도록 하되 그 화살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글자 획이 같은지 다른지를 거의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금부당상이 어찌 우연히 국문했겠느냐. 그 집에서 찾아낸 장전을 이번의 화살과 대보아야 한다. 충주시로 54권 중종 20년 6월 16일 갑진 네 번째 기사. 금부가 최천석의 집에서 장전 3부와 편전 2부, 김정의 집에서 장전 1부를 찾아냈고 나머지에서는 모두 찾아낸 것이 없었는데 정원이 아래기를 찾아낸 화살들은 모두 이름을 써서 감봉하였지만 다만 그 모양들이 문에 쏜 화살과 서로 같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충주시로 54권 중종 20년 6월 16일 갑진 5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었다. 정언홍 등 7사람 중에 김정과 최천근, 최천석 부자, 최세문은 이미 잡아 가두었고 정언홍은 도피했으며 이장송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 합니다. 충주시로 54권 중종 20년 6월 16일 갑진 6번째 기사. 바구를 사헌부지비로 남세웅을 장령으로 심언경을 시강원 필선으로 황윤준을 문학으로 심연원을 사서로 황헌을 홍문관 부수찬으로 송인수를 박사로 임명을 저작으로 이임을 정자로 삼았다. 충주시로 54권 중종 20년 6월 1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전일에 대선의 집에 화살을 쏜 사람을 현상 체포하는 일로 이미 정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지금 바야흐로 가려서 추국하고 있는데 또한 현상 체포하도록 한다면 초계한 것을 실답게 여기지 않아 딴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것이니 바라건대 추국을 끝내어 실정을 알고 난 다음에 현상 체포하도록 하였다 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간언이 아랫 말이기 때문에 현상 체포하려 한 것인데 지금 이미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가려서 추국하고 있으니 또다시 현상 체포할 것이 없다 하였다. 충주시로 54권 중종 20년 6월 17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정언홍이 일찍이 한승부에 갇혔었는데 무슨 일로 도피하게 된 것과 도피한 것이 또한 화살 쏘기 이전의 일인지 물어보아 아래라 하며 정원이 아래기를 정언홍이 도피한 날을 물어보니 곧 11일 새벽이었다 합니다. 아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이날이 곧 대선의 집 문에 화살을 쏜 날이다. 충주시로 54권 중종 20년 6월 17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정언홍이 도피하게 된 연유를 주문하니 한승부가 전옥세에서 병이 중태라고 이첩했기 때문에 옥사장이에게 맡아보라고 줌으로 도피했다 합니다. 맡아보라고 줄 경우에는 단지 감옥 안에 들여보내지만 않아야 하고 옥 밖으로는 잠시도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법인데 도피할 수 있게 하였으니 전옥석 관원을 추국해 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금부에 내려 추국하도록 하라 하였다. 충주시로 54권 중종 20년 6월 17일 을사 네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신등이 덕건대 헌부에 명하여 이미 결제하였거나 현재 추국하고 있는 장 100 이상 죄인 중에 의심스러운 사람을 가려줘 옥에 내려 추국하도록 하셨다는데 어찌 헌부가 풍문에 따라 추획하여 누차 형장신문을 하다가 결제하지 않고 도로 놓아준 사람이었겠습니까? 무리하고 흉악한 무리들이 비록 죄가 결정되지는 않았더라도 고문받은 것 때문에 좋게 원망을 하게 될 것이어서 이런 이유들도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바라건대 아울러 초기하여 추국하도록 하소서. 헌부는 자기 관사의 일인데다가 전교 안에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초기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등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혹 빠지게 될까 염려스럽기 때문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만일 지금 풍문에 따라 누차 형장 신문 받던 사람들은 의심스럽다에 추국하게 된다면 일이 소란스러울 것이다. 단지 이 사람들만 추국하더라도 혹은 실정을 알아내게 될 수 있을 것이니 지금 더 추국할 것이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17일 을사 5번째 기사. 도피했던 정언홍이 자수하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18일 병호 1번째 기사. 영의정 남건이 아르기를 이문과 한어는 중요한 것인데 비록 문신돌로 하여금 강습하게 하여도 아직 성취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에 비록 한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이 장신 같은 사람만 하겠습니까? 혹시라도 중국에서 문서가 오게 된다면 장차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전일에 알성하시고 사람을 뽑을 때 정번이 미천한 족속이기 때문에 삭출되었는데 예글을 많이 보았고 또 제술도 잘하니 만일 정번 같은 사람 두엇을 사여공과 승문원에 소속시켜 성취하도록 책임지운다면 반드시 마음을 다해 할 것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비록 문신들을 뽑아 강습하도록 하여도 잡예라 하고 전혀 힘을 쓰지 않는데 만일 그런 사람들을 뽑아 책임지운다면 반드시 전심하여 할 것이니 해조로 하여금 절목을 마련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18일 병호 2번째 기사. 정원이 아르기를 지금 몹시 감으로 우물이 모두 말라 물을 사먹는 사람이 있게 되었는데 금천 경회로 못 내 등에서 비를 빌어야 하니 청소하여 청결하게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18일 병호 3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정옥형 등이 자자를 올렸다. 그 대략에 요사이 재변이 이루 셀 수 없이 생기는데 가뭄이 여름까지 계속되는 데다가 5월에는 우박이 내리고 6월에는 얼음이 내리니 어찌 인사가 잘못되어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사사집의 문에다가 화살을 쏜일은 법사의 관원들을 공동하려 한 것이어서 인심의 포악하고 간사함이 이러하니 마땅히 징계하여 다스려야 할 일이기는 합니다. 다만 형적이 없는 일이어서 사실상 신문하기 어려우니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가려 덮어놓고 가리고 따지느라 옥에 구금하여 놓고 대지를 하므로 주의 없는 사람들이 모두 억울한 형장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진범이 어찌 꼭 그 속에 있는지 알 일이겠습니까? 혹독한 더위 속의 매질은 사람을 상하기 쉬운 법인데 혹 숨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 원통이 좋게 하늘을 경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인심을 바로잡아 순후해지도록 하지 못한다면 관계를 막는 방법이 아무리 세밀해도 반드시 생각 밖의 일이 생기는 법인데 어찌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방지되겠습니까? 지금은 마땅히 재변을 염려하고 형벌을 조심해야 할 때인데 도리어 의옥 때문에 형장신문을 하게 되면 진실로 미안한 일이니 삼가 바라건대 유의하소서. 맞다 하였는데 정교하기를 가뭄이 매우 심한데 옥사가 일게 되면 과연 미안한 일이다. 헌부를 능멸한 것이어서 지극히 놀라운 데다가 간원이 또한 아뢰었기 때문에 추국하도록 한 것인데 지금 자자를 보건대 한 말이 진실로 옳다. 증거가 없는 이로 형벌을 가하면 불가니 놓아주라 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19일 정미 1번째 기사 사무대선 홍언필들이 아뢰기를 신등이 지금 홍문관 자자를 보건대 말한 뜻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의 이름을 뽑아 명확하지 못한 것을 가려 따지다가 만일 숨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 원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것으로 논이 매우 지당합니다. 신등이 당초 초계할 적에 간사하고 포악한 의심스러운 무리들을 추국해야 된다고만 여기고 추국할 수 없다는 뜻을 감히 아뢰지 못한 것은 신등의 실수인데 현재 공론이 일어나 직에 있을 수 없으니 시급히 채직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홍문관이 찾아가 헌부를 제적한 것도 아니고 또 당초에 헌부가 초계하며 추국하기를 정한 것도 아니다. 내 뜻이 추국하고 싶었는데 간원이 아랬기 때문에 헌부로 하여금 초계하도록 한 것이고 홍문관이 찾아야 역시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였고 홍원필 등이 재차 사직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대사관 채침 등이 또한 그 때문에 사직하니 전교하기라. 홍문관이 죄 없이 형벌을 받게 됨을 말한 것이고 대관을 공격한 것이 아니다. 차차 올린 뜻을 마땅히 다시 물어보겠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라. 홍문관에 물어보라 하며 응겨 주환필이 아뢰기를 대저 홍문관 일동의 여인은 문에다 화살을 쏘아 공동시키려고 한 것이 비록 그 중에 정범이 있을 것이지만
여타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가뭄이 이러하여 바야흐로 하늘의 경계를 삼가는 때이므로 증거가 없는 일을 가지고 함부로 형장을 가하면 불가하다고 했을 뿐이고 별로 대간을 지적한 뜻은 없었습니다. 하고 양사가 아뢰기를 그 차자를 보건대 비록 신등을 직접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그 본인은 형적이 없는 옥사를 만드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한 것이었는데 형적이 없는 옥사를 만들게 되었으면 모두 신등의 죄이어서 신등이 결코 지게 있을 수 없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시급히 채직하기 바랍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이번에 홍문관과 대간이 한편은 추국하리하고 한편은 추국할 수 없다 여겨 뜻이 다르기는 하였으나 대간을 공격한 것은 아니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고 양사가 물러가 대명하고 있으므로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하니 남건이 의논드리기를 문에다 화살을 쏘아 공동시킨 것은 대관들을 요동하려고 한 것인데 이번에 만일 비염하는 것 때문에 채직을 한다면 이는 그들의 관계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차자 속에 한마디도 허물을 돌린 말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간원이 추국하여 따지기를 건의하는 것은 또한 간사한 자들을 징계하려는 의도여서 진실로 불가할 것이 없으니 명초하여 직에 나아가도록 하시면 매우 합당합니다. 하고 이 요청은 의논드리기를 헌부는 이름을 뽑아 계달할 때 미처 추국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논하지 못한 것이고 간원은 완악한 풍속 때문에 아랜 것으로서 허무관이 대간을 지적하지도 않았는데 사면하기에 이르렀으면 과당한 듯합니다. 당초에 신등 역시 7사람 외에 또한 널리 추국한다면 형옥 아래 목숨을 잃은 사람이 반드시 많게 되어 도성안 인심이 반드시 흉흉해질 것이라고 여겼었는데 간원이 재차 추국하여 따지기를 청하였으면 사안을 감안한 일인 듯합니다. 하고 권규는 의논드리기를 헌문관이 의혹을 정지하기 청하였으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 화기를 손상하게 될까 염려한 것이지 대간이 잘못했다고 논한 것이 아니니 직에 있은들 어찌 방해롭겠는가. 문에다 화살을 쏜 그들의 뜻이 채직되게 하려 한 것인데 지금 만일 채직한다면 그들의 관계가 실현되는 일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을 명초하여 직에 나아가도록 하라 하였다. 양사가 아뢰기를 차자에는 비록 신등의 실수라고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본 일을 그르게 여긴 것이어서 지금 간사한 꾀를 실현시켜 주게 되는 것 때문에 대간의 채무를 손상할 수는 없습니다. 대간의 거취는 성상께서도 결단하지 못하시는 것이고 신등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며 또한 대신들의 의논에 따라 결정하지도 못하는 것이어서 결코 직에 나아갈 수 없으니 시급히 채직하기 바랍니다. 하고 간원이 단독으로 아뢰기를 대신들이 신등이 채무를 잃었다 하였으므로 더욱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한 말을 보건대 그들의 뜻이 반드시 사직하고야 말려는 것이어서 지금 비록 명초하더라도 말이 반드시 전과 같을 것이다. 좌상이 의논이 추국할 수 없다 하였고 또 사체를 감안한 듯 하다고 했는데 이로 본다면 대간이 결코 직에 있지 않으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원이 의계하라 하매 정원이 아뢰기를 대간이 한 말은 대간의 채무를 구차하게 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아뢰게 된 것인데 간원이 어찌 감히 함부로 의논하겠습니까? 성상께서 처치하시기에 달렸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의 말이 그와 같고 좌상의 의논이 또한 이라여 대간을 마땅히 채직해야 하겠으니 지금 비록 날이 저물었지만 정사를 해야 한다 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19일 정미 두 번째 기사 김이수를 사헌부대 사헌으로 심사선을 지비로 안중선을 장령으로 조세철을 황윤준을 지평으로 박호를 사관은 대사관으로 박윤경을 사관으로 김극계를 도승지로 유여림을 좌승지로 임추를 우승지로 유보를 좌부승지로 이환을 우부승지로 김세준을 동부승지로 심언광을 왕헌을 성언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2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장령 남세웅이 아뢰기를 문에다 화살을 쏜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초계할 적에 신이 장령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상회리를 행했었는데 그때의 대간이 모두 채직되어 신만 홀로 직에 있기 미안함으로 채직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직에 나아갔더라도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20일 모신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요사이 비가 올 듯 하면서도 오지 않았으니 해저로 하여금 비를 빌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요사이 비록 비를 뿌리다가도 곧 도로 말끔히 개어버리니 비를 빌기를 이미 두세 차례 하였지만 또 고행하고 싶은데 다만 생각에 제사가 빈번하면 정성이 없게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이다. 6월이 다 가는데도 오히려 비가 흡족하지 못하니 다시 기우제를 거행함이 어떨런지 예조에 물으라 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20일 무신 세 번째 기사. 평안도관찰사 김극성이 장계하였다. 평양에 사흘 동안 폭우가 내려 대동강물이 성문까지 넘치고 강 연안의 위아래 들판과 모든 섬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섬 속에 거주하는 백성들 100여 가구로 사람들을 시켜 배를 가지고 나가 구출하도록 하여 사람이나 물건이 모두 표류를 면했습니다. 성 안의 물이 강물에 막혀 흘러가지 못하므로 성 안의 낮은 곳은 물의 깊이가 서너 척이나 되어 침몰된 민가가 내성에 128채, 외성에 65채이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삼가 곡식들이 여러 날 물에 잠겨 모두 썩을 형편이고 수재가 참혹하여 민생들이 염려스럽습니다. 와, 이쪽은 이라 저쪽은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20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가 치게 하였다. 전주는 곧 조종들께서 전기를 받은 고향이어서 그 진사는 마음을 써 마음을 가꾸어야 하는데 한 시대의 패정 때문에 그대로 개간하여 경작하고 또한 집을 짓고 나니 본래대로 환원하여 발상한 터전을 중히 여기게 하기 바랍니다. 전주 건지산이 본래는 황무지였는데 폐조 때 내패인이 떼어 받았던 것을 세력자가 또한 인수했기 때문에 계문한 것이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20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선일에 세 차례 기우제를 지낸 뒤 석척 기우제를 정지하라고 명하셨고 또한 외방에서는 비가 흡족한 데가 있는 데다가 평안도에는 또한 수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거행하기를 청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근방에는 전혀 비가 오지 않아 우물이 모두 고갈되었으니 기우제를 지내기 바랍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정원이 비가 오지 않음을 답답하게 여겨 아뢰었기 때문에 기우제를 지내라고 한 것이다. 다만 6월이 거의 다 가 기우제 지내기가 너무 늦고 또한 서울은 비록 가물었지만 외방에는 비가 내렸는데 만일 도성안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비를 빌었다가 비가 많이 내리는 염려가 있게 될까 싶다. 대저 가물고 나면 의례 늦게라도 비가 오는 것인데 요사이 비 올 징조가 있으니 기우제 지낼 것이 없다. 만일 반드시 거행하려면 마련해서 아뢰라 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20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한제가 급박할 적에는 나를 가릴 것이 없지만 다만 오늘부터 다소 비 올 징조가 있으니 서서히 우세를 보다가 오는 27일 내지 28일 무렵에 나를 가려 기우제를 지내기 바랍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20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옥사차기를 내가 지체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날씨가 서늘하니 내일은 개복을 하도록 하라. 또 아침 수라 뒤에 개복을 한다는 것은 보고 듣기에 이상할 것이니 이제부터는 늦더라도 조계를 해야 한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20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대내전의 사신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나라에 표류했던 사람들도 반드시 왔을 것이니 정원으로 불러다가 외의 풍속과 농사짓는 방법, 남녀의 의관과 어렵 방법 및 혼인과 상사는 어떻게 하고 우리나라에 도둑질하러 오지 않을 것인지, 일본국 서계의 연, 월, 일이 오랜지 가까운지, 대내전과 일본국의 거리가 먼지 가까운지, 일기주 등지에서 어느 사람에게 건거된 것인지, 일본국이 전 대마 도주가 귀국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웠다고 했는데 이 말이 그런 것인지, 그들이 어느 날 길을 떠났는지를 모두 하나하나 물어보되 그들이 모두 미혹하고 용렬하여 응당 잘 알지 못할 것이니
말한 그대로 서게 하라. 진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22일 경술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기를 전라도 조선 19척이 곡식 5,600녀석을 싣고 오다 파선하였는데 인솔한 만호의 파선한 죄는 본래 정당한 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출하여 뒷사람을 징계하기 바랍니다. 전에는 조선이 오가게 될 때 수군 절도사가 첨사와 만호를 단속하여 군졸들을 정죄하도록 했다가 그 뒤에는 문신으로 해온 판관을 삼아 그 일을 관장하도록 했는데 판관이 된 사람이 을에 모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일을 보아 파선하는 일이 많게 되었습니다. 전 판관 고 한정은 추구하기 바라고 새 판관 남천은 재간이 없어 반드시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채직하기 바랍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인솔하는 만호도 풍파를 만난 때에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조선의 파선은 가벼운 일이 아니니 파직해야 한다. 해운 판관은 문신으로 하는 것은 명망이 있기 때문에 요사이는 명망 있는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고 한정의 일은 마땅히 추구해야 하고 남수의 일은 전에 아린 사람이 있었으나 나의 생각은 마땅히 현명 여부를 보아서 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윤호하지 않은 것인데 이번에도 채직할 수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20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를 일본 사신을 접견하시기가 27일이나 29일이 좋은데 27일은 촉박하고 29일은 매우 합당합니다. 다만 전례가 대마 도주의 특송이 일본 사신과 함께 왔을 적엔 아울러 연회에 참여하도록 했었는데 지금 대마 도주의 사자 성중도 왔습니다. 만일 접견하지 않으신다면 그가 반드시 분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니 바라건대 접견하시며다리까 하니 잔교하기를. 일본 사신이 온 지 이미 오랜데 접견을 하지 않는다면 그가 반드시 괴이하게 여길 것이다. 29일은 날씨가 더욱 더워질 것이고 비가 올까도 염려스러우니 대내전의 사신에 대한 아변은 27일 이전에 하고 접견을 27일에 하는 것이 좋겠다. 성중을 접견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23일 신해 첫 번째 기사. 계복을 들으려다가 숙회 옹주가 졸한 것 때문에 정지하였다. 성종의 7째 딸이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23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숙회 옹주의 집에 특별한 부일을 하게 하도록 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2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형조참반 이사균 참의 조방은이 하르기를 영돈용 부사 윤지임의 집에 도둑질한 사람을 주문하니 당초에 도둑질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서로 싸우다가 이기지 못해 피신하여 들어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건대 모두 나이 20세 미만이었는데 한 사람은 이미 형장 아래 죽었고 행로에서 약탈했다는 일은 증거가 없는 듯하기 때문에 추문하지 않은 것인데 성상께서 마음에 추문하지 않은 일을 거르게 여기심으로 신등이 황공하여 대제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이 공사를 보건대 대략은 옳았다. 다만 윤지임의 단자에 이 사람들이 거짓 종친이라 하면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약탈한 상황을 이웃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고 했으니 마땅히 먼저 그의 이웃들을 문초하여 정거를 잡아 추문해야 하고 비록 2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모두 서을 들인 물의 배이므로 나이 어리다고 추문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내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말한 것이니 대제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24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잔교하였다. 영파부 사람들이 대내전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표류된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우리들이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을 귀국이 모름지기 중국에 전달하여 우리들이 살아서 본토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는데 우리나라가 외국과 상통하는 것을 의당 언위해야 한다. 그러나 표류했던 사람들이 때마침 보게 된 일이니 중국에 전달함이 사리에 어떠하겠는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늙어 죽어버린다면 그만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살아서 중국으로 돌아가 조선에 표류된 사람들이 돌아가게 될 적에 이미 중국에 전달해 달라는 뜻으로 말을 했었다고 한다면 중국에서 반드시 전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를 거르게 여길 것이다. 어찌하면 좋을런지 배신들에게 의논하라. 준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24일 임자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기를 김사길은 전일 양양 부사 때 당참을 많이 썼습니다. 비록 발명하게 되었지만 무리가 공평하지 못하게 여기는데 어찌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니 찬교하기를 김사길은 당초에 대간이 아래게 되어 누차 주의했지만 목민을 주고받은 것이 분명하게 되었었으므로 그 때문에 끝내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였다. 준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2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2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사간 박용경이 아래기를 요사이 재변이 매우 많아 서리가 내리다 우박이 오다 가물다 함은 10여 년 동안에 없던 재변인데 해마다 흉년이 들어 상하가 고갈되고 민생들이 지극히 곤란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한 해만 수재가 나 한재가 있어도 민중들이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해마다 이러하니 민생들을 장사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흉년 구제하는 모든 일을 감사들이 또한 조치해야 한다 하였고 시독관 황효헌이 아래기를 올해는 환상을 수납하지 못한 것이 많아 수납할 즈음에 민폐가 지극히 클 것인데 근년의 환상은 감할 수도 없지만 지난해의 것은 요량하여 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의 실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당한 일이니 대신들과 의논해야 한다 하였고 황효헌이 아뢰기를 숙회 옹즈가 죽은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내일 연양을 하기가 편리하지 못합니다. 이는 비록 예문 이외의 일이기는 하지만 진실로 미안하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비록 정지하더라도 정지하도록 명하시더라도 외인들 역시 듣고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매우 합당한 말인데 예조와 의논해야 한다. 내일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은 도목정사가 있게 되고 초승에는 취향대제가 있다. 일본 사신이 온 지 이미 오래고 무릇 일들이 지체되는 것 같기에 하려는 것인데 우세가 못지 않는다면 자연히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였고 박윤경이 아뢰기를 전일에 홍언필의 집 문에 화살을 쏜 일이 생긴 것 때문에 대간이 모두 채직되었습니다. 인심이 야박하고 사나워졌음을 알 수 있는 일로 화살 쏜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송사할 즈음에 관원들을 공동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 실정을 보건대 반드시 채직되게 하려 한 것인데 그때 대간이 누차 사직하여도 윤하지 않으셨고 건부로 하여금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추국하도록 하시어 지당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때문에 모두 채직되었으니 신은 이미 그들의 간사한 술책 속에 말려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상이 이르기를 좌상의 논이 대간이 채무를 잃게 되었다 하였고 대간 역시 직에 잊기 어렵기 때문에 채직한 것이다 하였다. 준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26일 갑인 두 번째 기사 평안도에는 재변이 있고 경기는 가뭄이 들어 민생들이 살 수 없으니 지나간 해들의 환상을 헤아려서 감해주어야 한다. 전에도 전조를 절반으로 감해준 때가 있었으니 정부와 호주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고 육령 구제하는 모든 일을 또한 호주로 하여금 마련하도록 하라.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26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상상께서 장차 거행하려던 제사를 비가 온다고 도로 정지하면 불가하다 하셨는데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신등의 생각에는 비 속에 기우제를 지내면 사례에 맞지 않다고 여기니 정지하기 바랍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준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26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삼공이 의논 드리기를 영파부 사람들을 중국으로 수환하게 된 일은 상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안 될 점이 있으니 표류했던 사람들은 모두 미혹하고 용렬하며 그들의 말을 실제로 여겨 중국에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외국 서계에는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열거하되 원진으로 우두머리를 삼았었는데 여기에는 배대인이라 하였으니 또한 틀리지 않습니까?
대저 대명 회전에 중국은 절대로 외국과 서로 교통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만일 이번에 추돌한다면 중조에서 반드시 우리나라로 하여금 찾아오도록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과 대내가 저희들끼리 서로 난을 조성한다 하니 비록 우리나라 사신이 거기에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찾아올 수 없을 것이고 비록 찾아다 중국에 쇠환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의뢰 우리나라로 하여금 찾아서 쇠환하도록 할 것이니 한번 그런 일을 열어놓는다면 반드시 한없는 패단이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외국 서기에는 원진이라 했고 표류했던 사람들의 말은 배대인이라 하였으니 과연 그런 것을 전달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서계에나 표류했던 사람들의 말이 모두 그러하니 그들이 중국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전주하지 않는다면 그들로서는 위에 진달할 길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그들이 미미한 백성이 아니고 곧 변장이라면 중국에서 진시로 통분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생각에 이렇기 때문에 수위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달 여부에 따라 후세에 논의가 없지 않을 것이니 다시 의계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조 20년 6월 26일 갑인 5번째 기사 장원의 전교하기를 대신들의 은혼을 보건대 일정한 말이 없는데 이는 곧 큰 일이니 삼공 및 전 증승 6조의 참판 이상과 한승부 당상 예조 참의가 대궐들에 모의어 의논하여 각기 의논한 대로 서계하도록 하라. 결정된 의논을 본 다음에 일본의 서계에 답할 수 있는데 만일 주다라는 것이 옳다고 하게 된다면 답하는 말을 준엄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홍문관 관원들도 본관에 모여 의계하도록 하라 하며 남건 이유청 권균 심정 홍숙 이항 황맹헌 김양진이 의논드리기를 아랫나라는 삼국을 마땅히 지성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어서 만일 삼국 사람이 사로잡혀 있음을 들었다면 의리가 마땅히 주달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표류했던 사람 김필 등이 공소를 한 속의 성명이 전일이 대내전 서계에 기록된 성명이나 인원수와 모두 같지 않으니 이에 의가에 주달하기는 곤란할 듯합니다. 또한 더군데 대명 초기부터 외국이 중국의 죄를 얻어 서로 교통하지 않는 데다가 중국 조정이 만일 본국에 주달한 것을 보고 본국으로 하여금 쇠환하도록 한다면 사세가 반드시 사신을 보내 데려와야 할 것인데 만에 하나라도 외인들이 혹시 교활한 꾀가 생겨 즉시 들어주지 않고 도리어 중국 사람들을 기회로 여겨 온갖 청구를 하게 된다면 처리하기가 지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대내와 일본이 서로 난을 조성해온 지 여러 해이고 대마도가 본국에 대해 또한 사단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사신을 보내고 싶어도 길이 막혀 통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듯 싶습니다. 만일 사세가 그렇게 된다면 이미 중국에 대한 성의를 보이게 되지도 못하고 도리어 곤란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 중국을 위해 외국에 사신을 보내는 일은 한번 발단을 열어놓으면 진시로 뒷날에 폐단이 있을 듯 싶습니다. 신등이 헤아린 바는 이러할 뿐입니다. 하고 정광필, 윤은필, 임유겸, 김급핍, 한형륜, 조계상, 김석철, 이사균, 이세응, 신공재, 성운, 조옥구는 의논드리기를 중국의 변장이 외인들에게 사로잡혀 외인들의 섬에 억류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 표류했던 사람들이 돌아올 적에 중국에 전달해달라는 뜻을 간절하게 전했다는 말은 것은 말이 과연 측은하니 나라가 사세하는 정성으로 사유를 갖춰 주달하는 것이 또한 사체에 합당합니다. 다만 경솔하게 표류했던 사람들이 말만 믿고 갑작스럽게 전달하였다가 일이 만일 사실이 아니게 된다면 도리어 사대한 성의를 망치게 되고 또한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외인들과 서로 교통함을 알게 만드는 것이어서 매우 불가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중국이 우리로 하여금 쇠환하도록 한다면 사세가 거절하지 못하고 사신을 보내 돌려주기를 척해야 할 것인데 그들이 반드시 욕심을 다 채운 다음에야 돌려가기를 승낙하게 된다면 무엇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가련 외인들이 계속 중국에 침범하여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는데 쇠환하는 책임을 모두 우리나라에 돌리게 된다면 단지 한때에만 폐단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화를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비록 백성들이 중국에 항국하여 전달해 달라고 말했던 경위를 갖추 말하게 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책임이 미칠이 만무합니다.
대내전의 서계에 쓰인 성명과 표류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같지 않았으니 더욱 취실하여 주달할 수 없습니다. 하고 대신들이 이어 아뢰기를 지성스럽게 사대를 하면 지당합니다. 그러나 성종조의 고사를 고찰하건대 병원형 무렵에 장암이라는 사람이 외국에 있으며 중국 사람이라고 자칭하므로 왜가 우리나라로 내보내며 중국에 전주하게 했었는데 그때 윤필상 노사신 홍응 등이 모여 의논하되 이구동성으로 주달할 수 없다 하고 드디어 외로 되돌려 보냈었습니다. 이 재상들이 어찌 공연히 헤아린 것이겠습니까? 또 왜는 우리나라가 관습하는 나라가 아니어서 한 번이라도 혹 발단을 열어놓으면 난처한 일이 있을까 싶기 때문에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하고 홍문관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표류했던 사람들이 공수를 하는 대로 가축 기록하여 주달했다가 중국에서 만일 우리나라로 하여금 사로잡힌 사람들을 쇠환하도록 한다면 우리나라가 마땅히 힘을 다해 그들에게 청하여 중국의 명령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일본이 해마다 사신을 보내 주기 어려운 일들을 청하고 있는데 또한 이 일로 인해 우리나라의 뜻이 다급한 줄로 알고 다시 간사한 꾀를 품고서 즉시 수행하지 않게 된다면 진실로 처치하기가 참 어렵게 될까 싶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경에 오지도 않았는데 앞질러 자진해서 주문하면 또한 온당치 못합니다. 설사 중국이 우리나라가 알고도 주문하지 않았다고 여긴다 하더라도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듯합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여 준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26일 갑인 6번째 기사 호조의 공사를 내리며 일렀다. 조선의 파선은 비록 한 척이라 하더라도 곡식을 손실하고 사람을 상하게 되어 소소한 일이 아닌데 관리들을 정죄하는 절목이 허수한 듯하니 세 척 이하는 장 80, 7척 이하는 장 80에 자급을 강등하고 8척 이상은 파출하며 해운 판관은 15척 이상이면 파출할 것을 말해주어야 한다. 준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26일 갑인 7번째 기사 평안도 건설사가 장계하였다. 의주, 안주, 박천, 영변, 태천, 곽산, 순천, 증산 등지에 큰 비가 내려 인가가 유실돼 곡식이 손상되었습니다. 평안도가 왜 이렇게 했어? 준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26일 갑인 8번째 기사 평안도 건설사가 장계하였다. 이용천, 영원, 정주, 가산, 상천, 평양, 영유, 강동, 영병, 순천 등의 고을에서 여역으로 죽은 사람이 덜어는 10여 명, 덜어는 30여 명씩이나 됩니다. 준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26일 갑인 9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지난 겨울부터 가뭄이 심하여 봄 석 달이 지나도록 또한 비가 없었고 바로 5, 6월을 당해서도 여러 순씩 가물기만 하여 민생들이 추수할 가망이 없습니다. 흉년 구제하는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니 각도에 이쳐봐야 조치하도록 하소서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준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27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평안도는 수재가 있어 내가 매우 우려되니 흉년 구제에 관한 조치할 일을 하사하여 효유하라. 여역도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아 내가 또 진념되는데 사망한 사람들을 서로 전년될까 두려워하여 수습해서 장사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거두어 장사하도록 명했었다. 그러나 수령들이 수습해서 장사하지 않아 시체가 쌓이게 될 것이니 이런 수령은 치게 할 것을 아울러 효유하라. 준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27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대사관 박호 등이 상수하였다. 그 대략에 전하께서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리기 도모하신 지 지금 20년이나 되니 마땅히 천지가 안정되고 엄양이 순조로우며 풍토가 도탑고 세속이 순후하며 물화가 많아지고 민생이 번성해야 할 것인데 화기가 돌지 않고 재변만 겹쳐 생겨 우박, 여역, 우빙, 폭우로 서북지방이 재해를 입었으며 치열한 가뭄이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되어 추수할 가망이 없게 되었으니 전하께서 공경에 힘쓰는 정성이 위로 하늘에 믿어지지 못했으인가 싶습니다. 또 지난날에 부박한 무리들이 뜻대로 시끄럽게 고쳐 조정 정책을 혼란하게 하였을 때 천감이 매우 밝으시어 즉시 편책을 내리심으로 민중들의 풍조와 선비들의 풍습이 힘입어
진정되었던 것인데 지금도 근데 전조가 파산의 대열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뽑아 서용하려고 품지하며 특별히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시게 되므로 인심이 의구하고 물론이 흉흉하여 그 부박한 무리들이 장차 다시 뜻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들 중에 몰래 요행을 생각하며 고개를 들고 바라게 될 자들이 또한 어찌 반드시 없기를 보장할 수 있을 일이겠습니까? 대신들이 수습하여 서용하려 하는 것을 신등이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인심이란 동료되기 쉬워도 안정되기는 어렵고 민중이란 현혹되기는 쉬워도 깨우치기는 어려운 법인데 이런 발단이 한번 열리면 만류를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송나라 조정에서도 조정하려 한 것 때문에 마침내 실패를 보게 된 지난 일이 멀리 있지 않은데 전하께서 그 전철을 밟으려 하십니까? 대저 임금의 뜻이 정해지지 않으면 일이 많이 틀어지게 되는 법인데 신등이 삼가 살피건대 전하께서 간사한 사람들의 술책 때문에 갑자기 대간을 채직하셨고 별난죄를 입은 사람들인데도 경솔히 수습하여 서용하기를 의논하도록 하시니 이는 간사한 자들의 술책에 성공하게 되고 술책이 성공하게 되고 국시가 흔들리기 쉽게 될 일입니다. 신등은 거기에 인심의 노리는 짓들이 진정될 때가 없으리라 싶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상소의 뜻이 지당하다. 서북지방의 재변은 위에서도 매영 우려되는 바다. 파산된 사람들은 소용하지 않은데 전조가 매양 도목정 때면 서계를 하여 편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신들과 의논한 것이고 반드시 사용하려 한 것은 아니다. 또 현량과로 뽑힌 사람들은 그때의 정부 및 육조가 함께 천망했던 것으로 지금 비록 현달한 직에 서용하더라도 국정에 관여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합당한 소임에 서용한다면 또한 한 가지 직책은 닦아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했던 것이고 대신들 역시 그렇게 여긴 것이다. 대간을 채직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대신이 책비하는 말이 있는데다 대간은 사람들의 말이 들리게 되면 직에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준조실 54권 중종 20년 6월 27일 을묘 세 번째 기사. 박우를 홍문관 교리로 김희열을 시강원 문학으로 이억손을 사서로 김헌윤을 설서로 삼았다. 준조실 54권 중종 20년 6월 27일 을묘 네 번째 기사. 함경도 경성에 우박이 내리고 함흥에 충제가 있다. 준조실 54권 중종 20년 6월 2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객인들 접견을 날씨가 몹시 더우므로 경회루 아래에서 거행하고 싶다. 또 군사들이 설 때가 볕이 들어 상하는 사람이 있게 될까 싶은데 오늘은 일기가 조금 서늘하지만 정진에서 거행하면 어떻겠는가? 함으로 정원이 의계하기를 정진에서 연회를 차리면 합당합니다 하였다. 중조실 54권 중종 20년 6월 28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돈영부 주부 성희옹은 마음과 행신이 바르지 못한 데다가 또한 한 가정 안에서 사리에 거슬리는 일이 있었으니 사판에 끼지 못하게 하여 풍속이 가다듬어지게 하기 바랍니다. 또 북경사에 가는 사신을 예차에 항시 정해두는 것은 성상의 뜻에 사대를 중히 여기는 것이고 또한 사신이 그 임시에 의하 행장을 단속하기가 군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차가 있으면 실지인 사람들이 비록 조금만 아파도 반드시 면하라고 노리게 됩니다. 더구나 한 해 동안이면 정조사와 성절사의 실차와 예차가 아울러 12명이나 되는데 말리길의 행자를 단속하느라 각 곳에 청탁을 하여 폐해가 반드시 백성에게 미치게 됩니다. 조종조 때부터 예차가 없었으면 반드시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니 정해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희옹은 친공신인데 어찌 주부가 될 수 없겠는가? 경사에 갈 사신을 예차하는 것은 명을 받고 길을 떠난 다음에 혹 병이 나거나 연고가 있게 되면 부득이 다른 관원을 대신하여 차임해야 하는데 갑작스런 동안에 일이 매우 전도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번에도 서장관이 죽어버려 질정관에게 서정관을 겸연시켜 보냈는데
중국 조정 사람들이 또한 반드시 이상하게 여겼을 것이다. 이래서 대신들과 의논해서 정한 것이고 무릇 북경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 제상인데 비록 예차한들 어찌 감히 병을 핑계하게 되겠느냐. 행정에 쓰일 것을 청탁하는 일은 조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엄중하게 검단해야 하고 사신 이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청탁한다는 것도 아울러 검단해야 한다 하였다. 중조실 54권 중종 20년 6월 29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간장전에 나아가 일본 사신 중 경림 도당을 접견했는데 대내전의 사속 및 대마도 특성도 끼었었다. 중조실 54권 중종 20년 6월 29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삼공이 아래기를 해운 판관으로 15척을 파산하게 된 자는 단지 중한제로 문화의 만호의 예의에 의해 징계하기 바랍니다 하니 찬교하기를 만호가 어찌 파산당하려 하겠는가. 파도 속에서 사세가 구출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한가 곡식만 손실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이 상하게 되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는 것이다. 판관은 육지로 해서 오는데 어찌 만호와 같은 법으로 하겠는가 하였다. 중조실 54권 중종 20년 6월 29일 정사 세 번째 기사 헌문관 부제학 정옥형 등이 찾아 올리기를 삼가바라건대 기밀이라는 것은 발동의 시초인 것이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기밀을 살펴야 하는 법입니다. 삼가 살피건대 전하께서 주의할 적에 쓸 사람이 없는 것을 염려하여 폐기했던 사람들을 수습하여 쓰려고 하시는데 신등은 전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난날에 신진인 부박한 무리들이 붕당을 맺고 파당을 끌어들여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내쫓으며 시끄럽게 전장을 고치고 마음대로 억지짓을 하며 사람들이 서로 속아서 따르게 되어 국가 사세가 장차 기울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전하께서 오래가지 않고 되돌리어 뭇 간신들을 편찬하신 것을 힘입어 국시가 이미 정해지고 인심이 다소 안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수습하여 서용하라는 명이 한번 내리자 무사람들이 인정이 다시 동료되며 무리가 비등하여 지난날 내쫓긴 무리들이 장차 다시 뜻을 얻게 되는 것으로 여기니 기회를 노리며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이 또한 어찌 적겠습니까? 전조의 소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백집 사람이라는 것이 아닌데 전하의 생각이 갑자기 폐기했던 사람들에게 미치신 것입니다. 이런 의논이 한번 일어나면 국가의 칠함과 안위가 매게 될 것인데 진퇴하고 용서하는 기미를 상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신들이 전하께서 분부하심을 계기로 깊은 생각과 원대한 소견으로 불과하다는 뜻을 극력 진달했다는 것을 듣지 못했으니 신등은 송나라 때처럼 조정해야 한다는 말이 다시 오늘날에 일어나 바로 잡을 수 없게 되리라 싶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기밀을 살피고 취사를 가려서 하여 국시가 확정되고 대중의 심정이 진정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라. 내가 당초에 생각 없이 말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모두 서용하려 한 것도 아니다. 현량과 중에는 반드시 남행들처럼 한 가지 직책을 잘 해나갈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의논하도록 한 것인데 전자가 어찌 경솔하게 서용할 수 있고 그들이 비록 서용된다 하더라도 정책에 관여하는 직이 되기야 하겠는가. 대신에 말이 죄가 지엽적인 사람도 있으므로 나들은 마땅히 짐작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파직된 사람들을 서게 한 단자를 보건대 나로선 지엽적인 죄인지 알지 못하겠기 때문에 서용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6월 29일 정사 네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고 양이가 있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1일 모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어떤 사람이 함부로 차비문 안에 수락간에 들어와서 징을 쳤다. 이는 지극히 외람된 짓이니 건부에 내려 추국하도록 하라. 파직 군사도 건부로 하여금 추국하도록 하고 수직 별감은 형조에 내려 추국하도록 하라. 사신은 논한다. 견마배 오 계보가 어주 안에 들어가 징을 쳐 원통한 일을 호소하려 했다. 건부에 내려 추국하여 죄를 정하게 했으므로 마침내 이로 인해 죽었다.
국문은 엄숙하고 어조는 깊숙하여 원래 제한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외부 사람이 제한을 무시하고 들어갔으니 죄가 응당 죽어야 한다. 그러나 그가 들어간 것은 뜻이 원통한 일을 펴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실정이 오히려 용서할 만했다. 한데도 마침내 중한 형벌을 받아 원한을 아는 채 죽었으니 어찌 과중한 일이 아니겠는가. 준조실 54권 중종 20년 7월 1일 모 두번째 기사. 간원이 아래기를 종성부사 김말소는 전일 정평부사로 있던 갑신년 겨울에 거중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직에 서임하지 않은 것이 법인데 더구나 어찌 당상관으로 승진할 수 있겠습니까? 시급히 개정하소서 하고 이어 북경에 갈 사신 예차하는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래기를 이조가 6월에 부좌한 것이 8일이었습니다. 근데 그중 5일은 난관이 유고했다 했습니다. 이 뒤로는 누가 유고했는지를 모두 써서 아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종성부사는 의망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김말손을 제수한 것이다. 비록 한 번의 그 사이에 거중했다 하더라도 어찌 본직에 임명될 수 없겠는가. 6조의 부조 단자에는 난관의 유고도 아울러 쓰도록 하라.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준조실 54권 중종 20년 7월 2일 김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렸으나 허락하지 않다. 준조실 54권 중종 20년 7월 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렸으나 허락하지 않다. 준조실 54권 중종 20년 7월 3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경성판관 심언광은 아픈 어미를 뵈러 오려 하자 채직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진실을 효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당초의 법무가 대간을 거친 사람을 이고을 판관으로 삼자고 개청했었으니 이번에도 다시 대간을 거친 사람을 제수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어미의 병이 낫기를 기다렸다 도로 보내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즉시 돌아갈 수 없다면 채직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조와 의논하여 채직한 것이다. 그 어미의 병이 재발해서 다시 오게 된다면 고을 일이 반드시 허술해질 것이다. 이조에 다시 물어보아 처리하겠다 하였다. 준조실 54권 중종 20년 7월 3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예조파서 심정 참판 황맹헌 참의 김양진이 아뢰기를 표류했던 사람 김필 등의 말이 전일에나 이번에나 일본국 및 대내전의 사신이라고 한 사람들은 모두 본지의 사람이 아니고 다 대마도 등지의 사람들로서 사칭하고 온 자들입니다. 또 대내 전주가 우리들에게 너희 나라에서 경문 및 도서를 보내준다면 서로 통호할 수 있다 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 우리나라가 외인들에게 속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 한결같이 대우해야 합니다. 다만 승상께서나 대신들이 마땅히 이런 뜻을 알고서 그들의 요청을 요량해서 처리해야 하겠기 때문에 아래입니다. 또 김필 등의 말이 경호는 반란의 주모자인 외인 수정도 이번 길에 함께 나와서 포수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진실로 추론할 수는 없지만 또한 승상께서 알고 계시게 하고 싶습니다. 또 김필 등의 말이 우리들이 대내전에 이르자 외인들 중 우리나라 녹을 받은 자들이 술과 음식을 후히 가져왔고 이어 기록해서 문서를 만들어 하나는 자기들이 갖고 하나는 우리들에게 주었다고 했으니 반드시 이를 빙자해 상을 노리려 한 것입니다. 이번에 만일 상례대로 물품을 내리신다면 실망할 뿐만이 아니라 제주 왕래에 방해를 부리거나 혹은 표류한 사람들을 쇠한하지 않을까 싶으니 논상하소서 하고 이어 김필 등이 한 말을 쓰게 하니 선교하기를 대신들에게 알리겠다. 요청한 것도 요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새 환에 대한 논상은 아래 말이 합당하다 하였다. 준조실 54권 중종 20년 7월 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대간이 사신 예차하는 일을 논했다. 예차를 정해놓는다면 군세가고 급박할 폐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대신들과 의논해서 정한 것이다. 그러나 물론이 불가하게 여긴다. 마땅히 다시 의논하겠다 하며 영사 권변이 아뢰기를 이 일은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상상께서 지성으로 사대하시기 때문에 한두 차례 시험해 보시기를 정한 것이니 정해놓지 않아도 됩니다.
하였다. 대산 김희수가 아래기를 서울에는 큰 가뭄이 들고 평안도는 큰 물이 졌으니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당 공고수성해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는 재변이 없는 해가 없었다. 경성판관 심 언광이 나올 때 보니 별의 병괴가 매우 이상하다고 했다. 언광의 어머니의 병 때문에 나올 때 보니 북두 칠성 및 묵별들이 광망의 꼬리가 있으므로 감사에게 보고하여 계문했었다. 이는 진실로 병난의 형상이다. 양계의 병방 사단이 없지 않고 재변도 특히 많으니 군량 저축을 더욱더 조치해야 한다 하며 권근히 아뢰기를 북두성에 광망의 꼬리가 있었다니 이는 진실로 큰 병괴입니다. 위원에서는 배가 성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도 큰 변입니다. 수제와 한제가 맞지 않는 데다가 이삭의 펠무렵에 동풍만 넓으로 배와 곡식이 여물지 않았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군량 저축하는 일을 조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김희수가 아뢰기를 지난날 조정이 의주를 큰 곳으로 여겨 넓게 성을 쌓아 중요한 관방으로 만들어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큰 계책입니다. 그러나 성 쌓는 역사가 마침 두 중국 사신이 지날 때에 있었으므로 처음 쌓을 적의 것은 마치 산자를 포개 놓은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금방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위임받고 나아간 사람 고위영산이 힘써 나라 일을 했고 조정에서도 기필코 쌓으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본도 감사가 곧 무너지게 된 뜻을 계문하지 않고 바로 수축하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수축도 몹시 추울 적에 역사를 일으켰고 그 지방에는 돌이 없기 때문에 압록강 얼음 위로 호지의 돌을 실어다가 특별히 쌓았었습니다. 또 여연등지에는 야인들이 와서 산지 이미 오래여서 인구가 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또 구축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다만 이 또한 몹시 추운 때 했으므로 얼음 위로 행군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도의 민중이 해마다 얼고 굶주리다 따뜻한 날씨가 되다 드디어 요역이 크게 일어났으니 어찌 민원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전염병이 퍼져 죽는 사람이 날마다 쌓이므로 한도가 거의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의 주인들을 뽑아 이사시켰습니다. 소위 범죄자라는 것도 죄상이 나타남에 따라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곧 억지로 맞춰 찾아낸 것이므로 원망이 비등하고 있으니 어찌 재변을 초래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폐조 쪽에 서총대를 쌓을 때 민중들의 힘이 지쳐 옷솜까지 털어서 배를 짜 요역의 대가로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지극히 나빴기 때문에 서총대 면포라고 했었습니다. 오래도록 이 배가 없어지지 않았고 서민들은 이런 배로 조석의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적발된 사람은 그 물건을 속바치게 하고 또 하고 나서 또 죄를 논했습니다. 요행이 걸리지 않았더라도 모두 죄 지은 사람이 되어 있고 걸린 사람들은 비탄에 빠져 울부짖고 있으니 그 소리를 참아 들을 수 없습니다. 민중들의 원망과 고민이 심하니 아직은 검단을 늦추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하늘과 사람은 한 이치인 것이어서 인심이 화평한 다음에야 천도도 순조로운 법이다. 근데 요사이 인심이 화평하지 못하니 진실로 재변을 불러들일 만하다. 평안도의 일 같은 것은 부득이하여 한 것이다. 그러나 민간에는 반드시 이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악포일은 마땅히 검단해야 하는데 만일 검단을 완화한다면 마침내 검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모두들 검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다만 검단을 해도 없어지지 않고 원망만 이러하니 어쩌면 좋겠는가 하며 권균이 아뢰기라. 악포의 통령은 검단을 하면 건절되어야 하는데 민간이 또 그대로 짜내니 진실로 너무 심한 일입니다. 김이수는 법사에 있으면서 직접 그런 일을 보았기 때문에 차마 못해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검단은 아름답지 못한 법이 아닙니다. 통령하는 배가 추악하지 않으면 또한 옷을 해 입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조종조로부터 이미 이런 법이 있는 것이니 지금 서민들의 이 일 때문에 경솔하게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대간이 또 김사결, 김말손의 일을 논계하니 아랜대로 했다. 서총대는 창덕궁 후원에 쌓았던 데인데 성종대 후원에서 줄기 하나에 가지가 9이나 달린 마늘이 생기므로 서총이라 이름하고 사방을 돌로 쌓아 기르며 그 앞에 연못을 파고 놀이터를 만들었었다.
연장군 때 연못을 확장하고 1,000여 명이 연회할 수 있도록 넓혔는데 대 높이가 10여 자나 되는 데다가 돌로 난간을 만들고 용까지 조각했었다. 준조실 54권 중종 20년 7월 4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잔교하였다. 김말수는 당초 정평부사로 있던 것을 종선부사로 이차한 것이니 정평부사로 임임시키는 것이 어떨런지 이조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하라. 또 북경에 가는 사신을 예차함은 공사가 둘 다 편리하게 하려는 것인데 부채 등의 물건을 청탁할 배단이 있다니 어찌해 하련지 삼공에게 물어보라. 또 서장관과 질정관을 한꺼번에 보내는 일도 알게 하라.